이제 요번 시간에 만들어 볼 것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정을 저장을 하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죠. 자, 기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태초에는 CFG 파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INI 파일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결국엔 레지스트리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 CFG 파일이라는 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config 파일입니다. config 파일 이거를 일반적인 텍스트로 저장하는 애들도 있었고 뭐 다른 형식으로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파일.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윈도우 3.1인가요? 윈도우 3.1이었나? 그 초창기 윈도우요. 초창기 윈도우 3.1부터 INI 파일이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윈도우즈의 INI 파일. 이것 역시 그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XML 언어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이슨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원조죠, 원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쉽게 얘기하자면 얘가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키 값이고 이게 해당 키의 밸류 값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마음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만든 애들이 이렇게 이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이 CFG, INI를 거쳐서 이런 저장이나 설정 값들을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윈도우 3.1 여기 레지스트리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윈도우 레지스트리.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요. 컴퓨터가 있고 깨끗한 윈도우 새로 설치한 컴퓨터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 프로그램의 설정 값들이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에 이제 등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자분들이 삭제를 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언인스톨을 했을 때 이 레지스트리에 남아있는 값들이 깨끗이 지워져야지 되는데 그 지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것도 있고 설치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래머가 뭐 마무리를 귀찮아서 별로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레지스트리인데 레지스트리에 어마무시한 데이터 값들이 써지고 안 지워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레지스트리 클리너라는 게 있죠. 프로그램이 그런 게 따로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쓰지 않는 레지스트리의 내용들을 지우는 건데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래 쓰면 쓸수록 뭐 느려지네,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를 아예 안 썼어요. 항상 그냥 텍스트 파일로 예전 스타일로 그냥 CFG 파일로 저장하듯이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값을 그러니까 리셋 공장 초기화라 그러죠. 공장 초기화를 하는 루틴을 자주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설치를 해서 마음껏 쓰다가 지우거나 복사하거나 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팩토리 셋, 리셋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레지스트리를 그 전에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왜 그럼 이걸 쓴 거냐? MS 개발자 애들이 뭐 바보일 리도 없는데 이걸 왜 썼냐면요. 궁극적으로는 MS가 바라보는 어떤 소비자는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 그거 뭐 팔아서 뭐 얼마 벌겠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MS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당연히 기업 시장이지. 기업 시장. 그럼 기업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이제 배포를 하냐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산실에서 표준 PC를 하나 세팅을 딱 해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프로그램 이렇게 딱 가장 표준적인 스탠다드 PC를 셋업을 딱 끝내놓고 이 PC의 셋업하고 그대로 똑같이 컴퓨터들을 복사본을 막 수백 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 각 지점에 쫙쫙 내려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스탠다드 PC를 복제를 하는데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이거. 뭐 하드디스크 예를 들어서 표준 PC 작업을 했는데 내용물이 한 3기가짜리더라. 그러면 하드디스크 3기가를 복사하는 것도 일인데 그거를 각각의 컴퓨터마다 세팅을 맞춰준다. 그거 힘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컴퓨터들을 스탠다드 PC를 스펙을 다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LG나 뭐 아니면 뭐 PC 제조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몇백 대를 주문을 하는 거죠. 주문해서 컴퓨터가 오면 거기에다가 이 레지스트리만 샥 덮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발주를 넣을 때 오피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 프로그램 있고 뭐뭐 있고 뭐뭐 있다 했을 때 그 설정이 몽땅 다 우리 회사에 맞게끔 자동으로 셋업이 가능하게끔 나온 게 바로 이 레지스트를 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고 쓸모없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편한 거죠. 근데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일반 유저들, 일반 직원분들이 이거 관리하냐? 못해요. 못합니다. 보면 요새는 그런 분들을 오피스 매니저라고 하나요? 오피스 매니저분들. 예. 삐삐 차고 다녔지 옛날에 진짜. 뭐 프린터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부팅이 안 돼요. 제일 바빠요. 그분들이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듭니다. 예. 꽤나 높은 급여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거의 정말 완전 저기였어요. 많이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자 어쨌든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이 레지스트리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있다 정도는 기술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건 이제 이론적인 기술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7분 52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제 팩토리 셋업, 리셋이죠. 리셋. 휴대폰도 보면 공장 출하 시의 상태로 복구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에도 이제 그런 기능을 넣어야지 되는데, 리셋이라는 걸. 자 그럼 이 리셋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체크박스 1, 체크박스 2, 체크박스 3, 체크박스 4 이걸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이걸 어디에다 저장을 하라고 하냐. 그럼 이게 지금 엑셀용 템플릿만 뭐 예를 들어서 한 60개가 있는데 120개, 180개, 240개에 대한 각각의 컨트롤들의 상태를 어떻게 저장을 시킬 거냐, 코딩을 일일이 할 거냐.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자 각각의 컨트롤들은 항상 그 페어런트라는 게 있어요. 부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버튼의 부모는 누굴까요? 바로 요 엑셀용 템플릿이라는 하는 요 탭 1번, 탭 시트 1번이라고 그러나 얘를 뭐라 그러나 이름이 뭐죠? 탭 페이지 1번. 탭 페이지 1번이 여기 있는 각각의 컨트롤들의 부모입니다. 자 그럼 이 그룹 박스의 부모는 누구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탭 페이지 1입니다. 근데 여기 그룹 박스 안에 있는 이 체크박스는 부모가 누구죠? 그룹 박스예요. 얘의 부모는 그룹 박스입니다. 그룹 박스의 부모는 탭이고요. 그죠? 탭은 얘한테 있어서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자체가 윈도우 폼이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컨테이너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체크박스가 있다. 그러면 얘의 부모는 얘고, 그죠? 얘의 부모는 얘고, 얘의 부모는 최종적으로 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리셋을 누릅니다. 자 리셋을 누르면 저 버튼의 부모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부모가 누구냐? 그죠? 그리고 그 부모의 자식들, 나 포함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이 있냐? 즉 손자를 찾는 거죠. 요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튼 6가 딱 눌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get controls my reset이라고 할까요? my rese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my reset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잘 쓸 줄 몰라서 그러는데 my reset 이렇게 해두시고 이게 단축키 뭐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은 아니다 이건가? 이러면 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습관이 항상 만든 건 이 위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언어들은 함수 선언을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이 없지만 옛날 언어들은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줬어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마일리셋에서는 뭐를 하냐면은 설정 리셋. 지금 새벽이라서 약간 좀 졸린데, 자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 리셋을 할 때 이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받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버튼 6를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가 누가 되냐면 버튼 6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객체를 보낼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센더를 여기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자 센더를 as control 윈도우의 컨트롤로 보기로 하고 이것의 네임을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자 실행. 그래서 이제 리셋을 누르면 버튼 6가 눌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걸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 왜 이렇게 따로 빼놨냐? 앞으로 여기에다도 저걸 쓸 거고 여기에다도 저걸 쓸 거고 주관식에다도 이걸 공통으로 불러서 다 쓸 거기 때문에 마이 리셋으로 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내가 마이 리셋을 호출을 하면 얘는 이제 자 뭐를 하냐면은 먼저 my parent를 구할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 sender 보낸 것을 컨트롤로 보기로 하고 이것의 parent가 누구냐라는 것을 뽑아내고 이 뽑아낸 걸 다시 또 컨트롤로 보기로 하고 점 네임을 디스플레이 해볼게요. 괄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오케이 이렇게. 자 다시 내가 눌려진 버튼을 가지고 와서 얘를 컨트롤로 보고 너의 부모가 누구니? 라고 물어서 그 전체를 컨트롤로 보고 그것의 이름을 디스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탭이 나올 겁니다. 탭이 나올 거예요. 탭 1 뿅. 그렇죠. 탭 페이지 1이 나옵니다. 즉 나는 지금 이 버튼을 눌렀고요. 이 버튼의 부모가 여기 이것들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뭐를 또 구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페어런트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요. 이 페어런트의 컨트롤스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요걸 가져와서요. 이것의 페어런트를 알아내고 그 페어런트에 포함되어 있는
컨트롤들이 뭐뭐가 있는가, 즉 내가 누른 거에 형제들이 누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것을 for 탭탭, 아이고 잠깐만요, for each, 자 contrl 컨트롤 ctrl 템프, 자 여기에서 요 컨트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면서 메시지 박스 ctrl 템포러리의 네임을 디스플레이를 해라.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거를 습관하시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게 컨트롤이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컨트롤이니까 범용적으로 다 포함을 했지만 나중에 그룹 박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쓸 수는 있지만 바로 쓰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as 컨트롤로 보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객체 지향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게 습관화가 됐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더 정확하게 코드를 하려면 if,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져줘야 돼요. 원래는 ctrl 템프가 is, 예를 들면 group 그룹 박스라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trl 템프 is, 자 뭐가 있죠? 콤보 박스에 있네요. 그죠? 콤보 박스. ctrl 템프가 콤보 박스라면 이런 식으로, 자 콤보 박스의 이름만 디스플레이 해볼게요. 콤보 박스로 보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콤보 박스 63번, 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순서대로입니다. 63번이 예를 들면 이거고 64번, 65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확인. 19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끝. 자 얘와 동급인 콤보 박스, 즉 형제 콤보 박스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뭐죠? 얘는 형제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나오죠 아직은. 자 그럼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그래서 여기다 그룹 박스를 넣은 거죠. 자 만약에 ctrl 템프가 그룹 박스라면 손자 찾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일단은 네임을 알아왔는데 네임은 내가 알아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 네임을 알아오고, 그죠? 네임을 알아오고 플러스 이걸 environment 뉴라인으로 할까요? 뉴라인 플러스하고 그룹 박스로, 콤보 박스로 보고 콤보 박스의 아이템 인덱스를 우리가 알아와 보도록 하죠. selected 인덱스, selected selected 인덱스, selected 인덱스를 한번 알아와 볼게요. F4. 자 여기서 설정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치면 selected 인덱스는 다 제로죠. 그죠? 선택이 안 돼 있었다면 -1이 나온다. 어쨌든 뿅 가면 0번, 그죠? 그리고 0번, 그리고 0번 제대로 나오네요. 그죠? 각각의 콤보 박스의 아이템 인덱스를 지금 우리는 알아왔어요. 그죠? 자 이런 공부를 하실 때, 프로퍼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리드가 된다면 라이트도 가능한지, 쓸 수가 있는 건지, 자 리드 온리 프로퍼티들이 많아요. 당연히 아이템 인덱스는 쓸 수도 있는 리드 온리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박스로 띄워주기도 하지만, 자 셀렉티드 인덱스는 -1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F4. 자 일부러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자 이래 놓고 리슨 누르면, 자 0번이라고 나오지만 확인을 누르는 순간 -1이 돼서 셀렉트 된 게 샥 사라질 겁니다. 뿅, 그죠? 사라졌죠? 뿅, 사라졌죠?
뿅 사라졌죠. 즉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슨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죠? 범용적으로 객체 지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각각의 컨트롤들은 아이템 인덱스는 몇 번, 아이템 인덱스는 몇 번, 아이템 인덱스는 몇 번, 이게 아니라 그걸 몇백 줄을 써야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눌려진 버튼이 있는 곳에 아빠를 찾아서 그 아빠에 딸린 자식들을 분석을 해서 뺑뺑을 돌려서 어떻게 한다? 뭔가 세팅을 루프 안에서 확 한꺼번에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죠. 몇백 줄 혹은 몇천 줄이 들어갈 데이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자, 근데 저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디폴트 값을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얘는 마이너스 1이 디폴트고 얘는 0번, 얘는 0번이 만약 디폴트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if 콤보박스 1번이면 0으로, if 콤보박스 2번이면 1로, if 콤보박스 3번이면 1로. 아니 그러면 아까하고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팩토리 디폴트 값을 어디다 넣는다? 각각의 컨트롤에는 태그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예. 예전엔 여기다 숫자만 쓸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태그 자체에 오브젝트를 껴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할 얘기고, 여기다 우리는 뭐를 넣는다? 디폴트 아이템 인덱스를 넣어놓습니다. 얘는 디폴트 아이템 인덱스가 몇? 마이너스 1. 얘는 디폴트 아이템 인덱스가 몇? 0. 얘는 디폴트 아이템 인덱스가 몇? 0. 이렇게 넣는 거. 자, 그래 놓고 리셋 버튼이 눌리면 자, 콤보 박스로 보기로 하고, 그죠? 셀렉티드 인덱스는 뭐다? 콤보 박스로 본 상태에서의 태그를 가지고 디폴트 값을 만들겠다. 자, 근데 이 태그는 오브젝트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숫자를 넣었지만 숫자가 아니면 오브젝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타입 캐스팅 해줘야죠. system.convert to integer, 태그의 값을 인티저 값으로 바꿔서 그것을 셀렉티드 인덱스로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F5.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리셋. 사용자가 뭐로 바꿔놨던 간에 리셋 누르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룹박스 요것들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룹박스라면 어떻게 한다? 그룹박스로 보고 as 그룹박스로 봐주고, 이것의 컨트롤스들은 뭐냐? 다시 묻는 거죠. 컨트롤스. 그죠? 자, 이걸 왜 묻죠? 당연히 뺑뺑이를 돌리기 위함이죠. 컨트롤 2는 in. 그죠? 여기에 있는 컨트롤스들을 가지고 뺑뺑이를 돌겠다는 얘기. 그죠? 괄호가 하나가 더 많네요. 오케이, 요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내려가서 if 만약에 temp2가 콤보 박스라면 자, 여기에서 selected index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태그 프로퍼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if 만약에 태그 프로퍼티가 continue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 없는 코드예요. 사실은 나중엔 다 이제 지우겠죠. 자, 일단 여기서 콤보 박스라면, 자, 이게 내가 뭐를 누른 거죠, 저게? 0줄, 1줄, 2줄. 그죠? 0줄, 1줄, 2줄. 얘는 ABC,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네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이게 잠깐만, 이걸 설명을 해드렸었나?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지금 모르시죠? 지금 뭐냐면 커피 한잔 하고 해야 돼. 이 되게도 길어요. 되게도 깁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동영상 편에 이 편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설명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고, 일단 기술적인 거 부분부터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디폴트 값을 저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니까 지금 이제 기술적인 걸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멀티 셀렉트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태그를 1로 일괄 조정을 할게요. 1로. 자, 그 다음에 얘네의 태그는 일괄적으로 테스트니까 일괄적으로 태그의 값을 2로 정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는 마지막으로 태그를 0번으로 해놓을게요. 태그 0번. 오케이. 자, 하는 길에 체크박스도 해버리죠. 자, 체크박스 하나. 아유,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얘네의 체크박스의 태그 프로퍼티는 1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네의 태그 프로퍼티는 0으로 해둘게요. 태그 0. 그리고 얘네는 다시 1로 바꿔놓겠습니다. 태그 1.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얘 지워버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본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앞면 설정이 아닌 뒷면 설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일리셋을 부르고 마일리셋에서 자, 만약에 콤보박스라면 셀렉티드 인덱스를 태그 값을 읽어와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박스라면 else if. 체크박스라면 너리면 저기고 셀렉티드 인덱스가 아니라 얘를 잠깐 체크박스로 보고 체크드는 뭐다? as 체크박스로 보고 체크박스의 태그. 근데 이게 true가 아니라 convert to boolean, true와 false로 바꿔준다 이거죠. 자, 1이 아니면 false입니다. 1이면 true예요. 그죠? 그럴 거예요. C샵도 다른 언어도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이면은 true, 1이 아니면 false입니다. 0이면 false 아니에요? 아닙니다. 1이 아니면 false예요. 마이너스 1도 false, 0도 false, 2도 false입니다. 1일 때만 오로지 true입니다. 그럴 거예요. C샵도. 아님 말고요. 다시 만들면 되지 뭐.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셋을 누르면 에러 나네요. 자, 불린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게 얘가 컨트롤 2가 텍스트는 괄호고 체크 스테이트는 언체크드인데 얘의 이름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에드워치. 이것의 이름 name 엔터. 체크박스 25번이에요? 23번이에요? 25번. 25번에 문제가 있네요. 자, 태그가 없나요? 체크박스 25번. 체크박스 25번. 잡았다 요놈. 자, 여기 보시면 태그가 0번이네요. 아, 저기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기가 to boolean으로 할 때 이러면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여기다 코드를 넣어 주죠, 뭐. 자, if
저게 왜 저럴까? 불린 투 불린이 아니라 투 인티저로 해주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1이면 체크드는 true, 그죠? else false. F. 지금 눈앞에 파리가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놈을 지금 잡을까 말까 지금. 자, 리셋. 아싸, 되네요. 그죠? 자, 내가 아무리 설정을 바꿨다가 초보자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설정을 바꿨다가 리셋 누르면 리셋이 되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두고, 그죠? 마음껏 바꿔두고. 자, 바꾸고 리셋을 누르면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여러 개의 수백 개의 컨트롤들을 리셋하는 방법 단 몇 줄로 그걸 해결하는 걸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널인지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널이 아니게끔 코딩을 다 짜놓을 거니까 굳이 꼭 이거를 널인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자동으로 크롤링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무슨 얘기냐면 폼 하나만 원래는 딸랑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 해당 폼에 컨트롤이 뭐가 있고 해당 컨트롤에 자식이 뭐가 있고 그리고 해당 컨트롤에 자식에 들어가서 삥 돌아서 또 없는지 자식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자식으로 가서 또 안에 뭐가 있다면 그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도 또 자식이 있다면 또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걸 만들 때 재기호출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고 마치 뭐 같냐면 러시아의 뭐 호리병 그 인형 있죠. 인형 뚜껑 딱 까면 안에서 똑같은 인형이 조그만하게 계속 뚝뚝뚝 튀어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게 확정이니까요. 여기 탭에 있고 탭에 그룹박스 이렇게 있고 그룹박스 안에, 그러니까 손자까지만 있는 거죠. 증손자까지 찾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더 완벽하게 만들려면 재기호출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버트 투 불린,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샵 불린 C샵. 튜토리얼 포인트. 자, 여기 보면은 더블 넘버 주로 자, 그러니까 예제 말고 왜 뭐 설명은 어디 있습니까? 두블린. 영이 아니면 val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니다. 그죠? 제 얘기가 맞죠? 0이면은 잠깐 0일 때만 false네요. 0일 때만 false고 제가 거꾸로 알았습니다. 0일 때만 false, 0이 아니면 무조건 다 true입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린 이런 식으로 바꿨고,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막판?
막판 최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체크박스는 시스템 컨버트 투 인티. 일단 이게 이렇게 됐어야 돼요. 아까 틀린 게 아닌데, 자, 여기 보면 컨버트 투 불린 이렇게 해주고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 이 태그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인티저로 바꾸고 그 인티저로 바꾼 걸 여기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C 언어도 마찬가지고요. C샵도 마찬가지고 0이면은 false, 0이 아니면 무조건 다 true입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1이면 true고 무조건 다 false다. 이게 아니라 0이면은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입니다. 당연히 그랬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란 게 없지만 stem프는 1 요런 이따위로 코드를 짜면 뭐가 되죠? 이 결과가 true가 됩니다. true가 됩니다. stem프가 비교연산자가 된 거예요. 이퀄 사인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printf stem프는 1 이런 식으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아마 이게 true가 나올 겁니다. 뭐 stem프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0만 false고 나머지는 다 true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ABC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true가 나오나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 됐죠? 실행해 볼게요. 한참 썰을 풀고 했는데 에러 나면 그렇죠. 자,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뭐를 했다? 리셋하는 방법. 객체 지향을 이용하여 컨트롤 수백 개의 설정을 공장 출하 시 상태로 돌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볼 것은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어서 해볼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불러오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셋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저걸 이제 저장을 해야죠. 그죠? 리셋하는 부분을 했고 이제 37분, 38분부터 38분부터 셋업 상황을 저장하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설정 저장이란 버튼을 만들어 놨는데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면 my reset이 아니라 my setting save, set save라 그럴까요? my set save sender를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단축키가 뭐였죠? 단축키 뭐 있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하고 똑같죠? 개념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지우고요. 자, 오케이. 컨트롤 C. 자, 이제 뺑뺑이를 돌면서 만약에 그룹 박스라면 뭐라면 여기에서 맨 위에다 스트링 빌더 하나 만들게요. 스트링 빌더 SB 세팅, 스트링 빌더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 SB 세팅에다가 내가 여기에 콤보 박스라면 SB 세팅 append line 해서 뭐를 append 한다? 요 태그가 아닌 현재 설정된 selected index 요거를 append를 시키는 거예요. 쭉쭉쭉. 근데 이게 인티저니까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 하려고 빈 문자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쭉쭉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번에는 체크드 true냐 false냐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잠깐만, 이게 true냐 false냐로 들어가도 되나? 잠깐만, 이거를 0 아니면 1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3학년 산자를 한번 간만에 다시 써볼게요. 체크드라면 여기에다가 0을 써주고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체크드가 아니면 0을 써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콤보박스라면 여기 아이템 인덱스 들어가면 되고요. 셀렉티드 인덱스 이렇게, 그리고 ctr을 템프고, 맞죠?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제 스트링 빌더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죠? 스트링 빌더가 만들어져서 얘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클립보드 점 setText sb settings의 toString 한 것을 클립보드로 복사 F5. 자, 여기서 리셋 해주고 뭐 대충 뭐 이렇게 해주고, 설정 저장하면 클립보드로 복사가 됐을 것이고, 요것을 우리가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크리에이트가 되는 순서는 일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컨트롤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그 루프를 돌릴 때 어떨 때 실행을 하면은 얘가 1번으로 나오고, 어떨 때 실행하면 얘가 1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윈도우즈 이 C샵의 여기 디자인 얘의 소스 코드를 보면, 얘의 소스 코드 어떻게 보죠? 그 어디에서 보죠? 여기서 보나요? 더블 클릭.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된 순서대로 메모리에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에 생성이 된 순서대로 루프를 도는 겁니다.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들만 쭈루룩 넣고 이걸 불러와서 다음번에 루프로 돌면서 쭈루룩 넣는다 하더라도 1번의 콤보박스의 내용이 2번으로 가고 3번의 콤보박스가 6번으로 가고 뭐 뒤죽박죽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번 저장한 게 한 번 불러온 게 순서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버전업에 따라서 이건 조심을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 설정된 부분을 이제 스트링 빌더 저거를 이제 toString으로 바꾸고, 그것을 결국엔 write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시키는데, 내가 프로그램 만들다가 중간에 얘를 지워버렸어요. 얘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누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설정을 삭제를 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기존 설정을 삭제 후, 그러니까 팩토리 디폴트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 설정 저장된 것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그냥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뭐 따로 배포를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설정 저장을 누르면 이제 mySave라는 걸 부르고 클립보드로 한 걸 이제 저장을 해야죠. system.io.file.write all lines로 할까요? write all text로 하겠습니다. write all text. 자, 패스명을 먼저 넣자. 그죠? 여기에서 자, 일단 1.cfg 테스트니까요. 이렇게 하고 콤마, 콘텐츠는 sb settings를 toString으로 바꾼 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F. 자, 실행하고, 자, 리셋 누르고 설정 저장.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
당연히 돼 있겠죠. 퍼블릭, 공부한 것, 암기왕, 개발 중, 암기왕, 자, 바이너리, 디버그, 1.cfg. 자, 여기에서 노트패드에서 열면 저장이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 볼 건 뭐죠? 당연히 이제 불러오기를 만들어야죠. Shift. 자, 불러오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 여기 이 콤보 박스에다 넣어 버릴 거예요. 즉 어떻게 하냐? 얘가 클릭이 되면 온 클릭 이벤트. 팝업인가요? 클릭인가요? 온 팝업. 콤보 박스가 팝업이 되는 순간 그게 클릭인가요? 잠깐만요. 폼이 로드가 될 때 하죠. 이니셜라이즈 할 때. 폼이 이니셜라이즈 할 때. 자, 소스 코드에 i90. 폼이 로드가 될 때,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system.io.directory.getFiles인데, 무슨 파일들을 얻어오냐면, 별표.cfg. cfg로 끝나는 파일들의 목록을 얻어와서 어디다 넣는다? 배열에다 넣는다. string as files. 그죠? 이렇게 as files에다 넣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저게 콤보 박스가 뭐죠? 자, 얘를 콤보 박스 6로 하지 말고 얘는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프로퍼티 콤보 박스 6 63번이 아니라 콤보 박스 엑셀용 엑셀 세팅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엑셀 세팅. 엑셀 세팅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add range 하고 여기 배열을 넣으면 되죠. 그죠? as files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해 보면요. 경로에 잘못된 문자가 있습니다. Shift F4 get files 하고 search 패턴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F4 current 디렉토리의 cfg 파일을 얻어온다 라는 개념이죠. 여기 눌러보면 여기 잠깐만요. 이 서치 패턴은 어떻게 해요? 그 여기 C샵에선 1.cfg 맞죠? 1.cfg get files. 자, get files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get files in C샵. get file 사이즈가 아니고요. get files in C샵.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 get files. 여기 C 맞아요? C 뿔뿔이네? 왜 또 C 뿔뿔이 나와 갑자기? C 뿔뿔 말고 C샵. 자, C샵 get files. 또 C 뿔뿔이 나오네? C샵 여기 있네요. get files. get files. 잠깐만요.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스트링, 패스, 서치 패턴, 패스 들어가고, 서치 패턴 들어가고, 서치 옵션 들어가고.
맞게 쓴 것 같은데요. F9 F9 AS 파일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AS 파일에서 add watch AS 파일의 0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지? 시스템 IO 디렉토리 get files 커런트 디렉토리에 얻어오기. 예제가 여기 있죠. 잠깐만요. get 잠깐만요. Shift F 이렇게 쓰나요? C샵에서도 이게 되나요? 자, 다시 F 들어왔네요. 그죠? 예, 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제가 자,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점 찍고 CFG로 하니까 들어오네요. Shift F.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아이템을 add를 할 건데 이제 ad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range 이제 되겠죠? CFG가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단어 구분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따다 붙이기 하면서 넣어진 거고, 요거를 지금 컬렉션을 지울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을 저장할 때 이 콤보 박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됩니까? 리셋이 돼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즉, 이 콤보 박스는 건너뛰어야 돼. 그래서 요 엑셀 세팅이라는 거를 만나면 우리는 이 설정 저장을 설정 로딩을 이걸 어떻게 할까? 아직 요 부분을 제가 확정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잠깐만요. 델리트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설정 부르기, 설정 저장, 설정 부르기. 그리고 여기에다 체크박스를 하나 둘 생각이었어요. 최종 설정 사항 자동으로 부르기.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정을 저장을 해도 프로그램을 껐다가 키면 최종적으로 저장된 걸 자동으로 부르기. 그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정 부르기를 직접 누를 필요 없이. 그리고 아까 그 콤보박스는 왜 만들어 놨냐면 그게 왜 만들어진 거냐면 사실은 요거를 탭으로 이렇게 나누질 말고 공부용 저장하기, 퀴즈 객관식 저장하기, 주관식 저장하기, 엑셀용 저장하기를 콤보박스로 넣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설정 부르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설정 부르기. 자, 여기에서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설정 부르기를 만들게요. 설정 부르기 더블 클릭. 자, myset load. myset load라는 거를 만들겠습니다. myset load. 자, 이러면 시스템 IO에서 1.cfg를 불러오고요. 파일 .read all text. .cfg. 자, 읽어온 거를 어디다 넣을까요? read all lines로 할까요? lines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as 세팅 불러서 배열에다가 넣고요. 배열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루프를 돌아야죠. 루프를 뺑뺑이를 돌아서 어떻게 한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루프를 돌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써 넣을 때 이제 어떻게 쓰냐면, 콤보 박스면은, 자, 여기서 인티저, 라인 인덱스는 마이너스 0이라고 해주고요. n 라인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SB가 아니라 AS 세팅이고, 자, 컨트롤 Z. 자, 컨트롤을 콤보 박스로 보고 셀렉티드 인덱스는 뭐냐면은 AS 라인스. 자, AS 라인스가 어디 있죠? 로드를 어디에서 하죠? AS 세팅스네요. AS 세팅스. 자, AS 세팅스의 n라인 인덱스를 불러서, 이게 텍스트죠. 얘를 어떻게 한다? convert to integer.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n라인 인덱스 뿔뿔. 차례대로 써서 값을 그냥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컨트롤을 체크박스로 두고 보고, 체크드는 그죠? 이거를 저기를 해야죠. 시스템 닷, 잠깐만요. 얘를 이 위에서 썼었죠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게 근데 대신에 뭐다? AS 라인스, AS 세팅스의 N 라인 인덱스죠. 그죠? 이렇게 N 라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인티저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불린으로 바꿔서 체크드에다가 껴주는 거죠. 그리고 N 라인 인덱스는 뿔뿔. 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딩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설정 값이. 그래서 우린 차례대로 쭈루룩 파일로 저장하고, 차례대로 불러서 차례대로 쭈루룩 세팅을 다시 넣으면 되는 겁니다. 콤보 박스의 셀렉티드 인덱스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지워주고, 그죠? 오케이. 이러면은 세팅이 로드가 되네요. 자, 일단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셋, 그죠? 리셋했죠. 그 다음에 요거로 체크박스를 없애볼게요. 설정 저장. 자, 그래놓고 끄고요. 자, 실행. 자, 설정 부르기 누르면 요 두 개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네요. 잘 저장이 되네요. 자, 그리고 성의 없이 1.cfg가 아니라 이름을 이제 줘야죠. 엑셀 템플릿.cfg, 엑셀 템플릿.cfg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F. 그럼 파일 여기에 가보면 이제 엑셀 템플릿.cfg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리셋. 리셋은 cfg를 부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이 안에 있는 태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엑셀 템플릿.cfg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버전에 따라 이게 뭐 오류가 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두 개를 컨트롤을 제가 지웠어요. 아니면 뭔가 컨트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FG가 이 실제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얘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요. 그죠? 여기 숫자가 들어가야지 되는 곳에 글자가 들어가거나, 그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S 설정 부르기 누르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일을 하나만 저장하고 하나의 버전만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예외 상황은 만들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버전에 따른 세팅을 따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파일이 있는 곳에다 CFG 파일을 넣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걸 어디다 넣냐면, 잠깐만요. init
딕셔너리 폴더를 우리가 만들었듯이, 그죠? 딕셔너리 폴더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모두 만든다. 템프 디렉토리도 만듭니다. 그죠? 템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템프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저기를 저장을 하죠. 세팅을요. 그럼 여기에서 어디다 저장? 템프 디렉토리에 이렇게 저장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다 만들었을 때 어디에다 어떻게 저장하겠다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템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실하면 템프 디렉토리가 생길 거예요. 그죠? 네, 템프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템프 일단 지우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문서 삭제. 자, 리셋 누르고. 그다음에 설정 저장. 슈퍼. 잠깐만요. 이게 지금 템프에다가 쓴다. 에라 내용이 뭐였죠? 자, 점 찍고 템프라고 써야 되나? 점 두 개면 페어런트, 점 하나면 커런트 디렉토리인가 뭔가 그래요. 리셋, 설정 저장, 그리고 가보면 템프에 설정 저장이 돼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부르기 불러지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자동으로 리셋된 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팩토리 디폴트 폼이 이니셜라이즈가 될 때 my set load 요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F3.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모든 게 다 완료가 된 후에 여기서 이 버튼 이름 뭐였죠? 엑셀 네임이 엑셀 리셋 이렇게 F.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자동으로 리셋이 되겠죠. 리셋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이제 옵션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설정을 저장을 한 게 있다면 그 설정이 저장된 걸 불러오는 게 정상적이죠. 즉 내가 세팅을 막 바꿨어요. 제 나름대로 필요한 걸로 바꿔놓고 설정을 저장하려고 프로그램을 끄고 키면 저장된 설정 그대로 복구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건. 자, 이렇게 리셋을 할 때 자, if 어떤 파일이 있다면 어떤 파일이 없다면 그렇게 구분을 해낼 겁니다. 자, 파일이 없다면 내가 최초 실행되고 설정이 저장된 게 없으니까 my reset 디폴트 공장 출하 초기로 부르면 난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 어떤 파일이 있다면 if system.io.file.exist 어떤 파일이 있으면 템프 폴더에 뭐였죠 이름이? 엑셀 템플릿.cfg 이 파일이 있다면 그죠? 이 파일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myset load가 아니라 부르기가 뭐였죠? my reset이군요. 저 착각을 했었어요. my reset으로 해줘야죠. 여기에서 어디 갔어? 여기요. 있다면 myset load고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엑센 템플릿이 있으니까 저장된 걸로 불러오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단어 수준과 요거를 바꿔놓겠습니다. 그죠? 요 설정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종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방금 잠깐 저장했나요, 제가? 저장했나 보네요. 네, 저장된 게 불려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 맨 처음에 실행이 된다는 것은 이 파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자, 없는 상태에서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 디폴트로 실행이 된다. 실행. 디폴트 값으로 불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또 프로그래머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마다 내가 최종적으로 설정해 놓은 곳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어떨까? 설정 부르기, 뭐 단추 누르고, 뭐 설정 저장, 뭐 이러지 말고, 그죠? 리셋 하나만 딸랑 두고, 내가 변경을 시키고 프로그램 끄고 프로그램 나중에 다음날 실행시키면 어제 저장해놨던 게 그대로 불려져 오는 게 합리적인가? 그죠? 왜냐하면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설정을 했어요, 뭔가를. 그죠? 설정을 했는데 옵션에서 프로그램 끄고 룰루를 할 때 친구랑 놀다가 다음날 한 일주일 있다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켰더니 이 자식이 내가 설정을 간신히 해놓은 그걸 다 리셋이 돼 있더라. 의도적으로 리셋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끄거나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 리셋이 되더라. 그거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더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설정 부르기나 설정 저장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으로 부르고 자동으로 안 부르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냐? 폼에 클로즈드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폼에 클로즈드 이벤트, 폼에 클로징인가 클로즈드인가. 자, 여기 가면 이벤트에 보면 폼이 로드가 될 때도 있지만 폼이 클로즈가 되는 때도 있어요. 클로징, can close, closing, closed, 뭐 여러 종류의 클로즈 이벤트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클로즈 어딨지? 폼 클로즈인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쿼리. 요즘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여기네. 폼 클로즈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에다 폼 클로즈드가 될 때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세팅을 세이브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 이름이 아까 뭐였죠? 버튼 엑셀 리셋 이거죠. 그죠? 네, 이렇게 저장을 해준다. 자, 그러면 F4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설정 저장이나 부르기 안 눌렀습니다. 요거 뺐어요. 요거 두 줄로 바꿔줬습니다. 종료. 자, 그래놓고 실행하면 어떻게 내가 설정된 대로 저장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 이 설정을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미련 없이 리셋. 그리고 종료. 그리고 실행. 리셋된 대로 남아 있겠죠. 그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 합리적이죠. 제가 볼 땐. 근데 이게 취향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튼은 살려뒀으니까 취향에 맞춰서들 사용하시고, 이거 버전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 버튼들 아마 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팩토리 디폴트로 리셋하는 거, 셋업 상황을 저장하고, 그죠? 부르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동 부르기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것은 뭐냐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뭐 한 7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 막상 이걸 하면서 해보니까
소스 코드는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자 어쨌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하지만 저는 이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 버전에 비하면 엄청 복잡해졌죠 지금 그죠? 어디죠? 이건가요? 예전엔 간단 명료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